최근 출시되거나 출시 예정인 헤드폰은 이제 본격적인 두께 전쟁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오포는 Find N5 모델에 두께가 눈에 띌 만큼 슬림한 폼팩터를 적용함으로써 포문을 열었으며 7월에 출시될 삼성의 갤럭시 폴드 7도 역대급으로 얇고 가벼운 형태로 출시된다고 합니다. 상세한 스펙을 보면 오포나 삼성 모두 서로 차이를 느끼기 힘들 정도의 초슬림형 디멘전을 자랑하고 있지만 배터리 용량은 오포가 5600mAh 그리고 삼성이 4400mAh로 예측되는 만큼 그 차이는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론부터 밝히고 가겠습니다. 오포는 ATL이란 회사의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하고 있고 삼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ATL에서 오포에 공급한 2차 전지는 용량이 높은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된 것이며 삼성의 배터리는 기존 흑연 음극재를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이 대목까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포에 초박형 배터리를 공급한 ATL이라는 회사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회사이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100%의 지분을 일본의 TDK라는 유명 전자제품 회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기술력은 일본 기술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ATL이 자신들이 개발한 실리콘 음극재를 배터리에 사용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ATL은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룹 14이라는 스타트업 회사의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상용화한 실리콘 음극재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리콘 음극재의 에너지 용량은 동일한 무게 혹은 부피에서 흑연 음극재에 비하여 10배 이상일 정도로 높지만 충전 중에 리튬이 실리콘 입자 속으로 스며들어갈 경우 3배에서 4배에 달할 정도의 부피 팽창이 발생하며 방전 중에 다시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실리콘 음극재는 말 그대로 산산이 부서져 버립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2012년에 논문에 발표된 바와 같이 수십 나노미터 이하의 크기를 갖는 실리콘 나노 입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리콘 입자 크기가 나노미터 레벨로 내려가면 부피 팽창이 반복되더라도 입자가 깨지는 것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그 이후 거의 대부분의 실리콘 음극재 개발 방향은 그런 로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 크기의 실리콘 입자들은 마이크론 크기를 갖는 다공성 지지체 내부에 CVD 공정을 이용하여 형성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시일라라는 스타트업이 카본 블랙 내부의 나노 입자 실리콘을 형성시킴으로써 마이크론 크기의 퓨어한 실리콘 음극재보다 훨씬 뛰어난 사이클 특성을 갖는 음극재를 개발해서 고객사에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오포의 초슬림 핸드폰에 사용된 실리콘 음극재는 미국의 스타트업 회사인 그룹 14이 이와 유사한 개념을 적용한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한 것인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특성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대주전자에서 생산된 SiOX 타입의 실리콘 음극재 혹은 삼성에서 사용하는 실리콘 탄소 복합 재료에 비하여 사이클 특성이나 부피 팽창 억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룹 14이라는 회사의 특허를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공성 탄소 지지체의 실리콘 입자들을 CVD라는 진공 공정을 사용하여 형성시키는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가진 스페셜티는 고분자 입자 합성과 그를 통한 다공성 탄소 입자의 표면적을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최적 조건에서 제조된 실리콘 음극재의 특성 역시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이들 주장을 표현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의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는 2차 전지의 방전 상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충전을 시작하면 리튬이온이 실리콘 음극재로 삽입되면서 나노 사이즈를 갖는 실리콘이 3배에서 4배 정도의 부피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전을 하는 과정 중에 실리콘 입자는 다시 수축을 하며 이런 과정이 충방전을 하면서 되풀이되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나노미터 크기의 실리콘 입자는 그 정도 부피 팽창에서 깨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공성 탄소 내부에 실리콘 입자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실리콘 입자 크기가 팽창하더라도 탄소 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부피 팽창은 그리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 기관인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에 이들이 제출한 리포트는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실리콘 응급제, 즉 LG나 삼성이 사용하고 있는 SiOX나 탄소 실리콘 복합체 방식의 실리콘 응급제에 비하여 확연히 부피 팽창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의 실리콘 응급제가 60에서 80%의 부피 팽창을 나타낼 때 이들의 응급제는 단 26%의 부피 팽창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피 팽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핸드폰의 초박형 배터리에 적용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삼성은 ATL에 초박형 배터리를 적용하지 않았을까요? ATL은 과거 삼성 갤럭시 E24에도 배터리를 공급한 이력이 있으며 애플의 IT 기기에 가장 많은 배터리를 공급할 정도로 IT용 2차전지 분야에서는 실력 면에서 뛰어난 회사인데 말이죠. 최근 발표된 몇몇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작년 11월 19일에 기사화된 그룹14의 CEO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는 우리는 공장을 충분히 빠르게 지을 수 없습니다. 수요 관점에서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 말을 뒤집어서 해석해보자면 현재 실리콘 응급제 공급에 제약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전 다음과 같은 기사가 떴습니다. SK와 그룹14의 합작사가 경상북도 상주시에 응급제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돌연 SK가 발을 빼고 그룹14이 공장을 인수했다는 뉴스입니다. 상주시도 이곳에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100억을 특별지원금으로 내놨기 때문에 SK는 먹튀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룹14과의 MOU 내용에 따르면 2027년까지 총 투자 금액은 1조 1,000억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야심찬 계획이 엎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3년 전인 2022년 3월에 이런 기사가 디일렉을 통하여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룹14는 상주 공장에서 실리콘 응급제를 출하했다고 발표했지만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장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시 SK는 이런 사실을 부인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그 공장은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는 발을 빼버린 것입니다. 앞에 언급했던 기사 내용들을 종합해 본다면 그룹14의 실리콘 응급제 생산 혹은 생산시설 확장 계획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워싱턴에 위치한 그룹14의 실리콘 응급제 공장에서만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 그것을 받아 사용하는 ATL 역시 실리콘 응급제를 함유한 2차전지 생산 물량에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룹14로부터 ATL이 충분한 응급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 여파는 당연히 삼성전자의 핸드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런 논리적 전개에 의하여 갤럭시 Z 폴드 7이 왜 5600이 아닌 4400mAh에 불과한 2차전지를 장착했는지를 예상한 것이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